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스터디 발표는 디버타 V3 모델에 대한 논문을 주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버타 V3 모델은 마이크로소프트 연구팀이 23년도 ICLR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지만 21년도 ICLR에서 발표한 디버타 모델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이며 해당 연구의 이해를 돕기 위해 V3 모델의 설명에 앞서 백그라운드 섹션에서 디버타 모델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파라미터 수를 늘린다는 검증된 방법 외에도 에너지 효율 면에서 적은 수의 파라미터와 효율적인 컴퓨테이션 방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는 점으로 이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컴퓨테이션 방법 중 하나로 Replaced Token Detection, 줄여서 이제 DTD라고 하는 훈련 방식과 Gradient Disentangled Embedding Sharing 방법을 사용을 해서 이제 모델의 훈련 효율과 이제 성능을 올릴 수 있음을 보여주며 효율적인 모델 훈련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던 점입니다. 예, 자세한 내용은 논문의 내용을 훑어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앞서 얘기한 선학습 언어 모델의 모델 훈련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본 논문의 연구는 이전 연구였던 디버타 모델의 프리트레이닝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일렉트라 모델의 사전학습 스타일을 적용하여 학습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닐라 일렉트라 모델은 구성하고 있는 두 개의 모델의 서로 다른 학습 방식 때문에 터그 오브 워, 즉 줄다리기 효과가 생기며 모델 훈련 효과가 저해된다고 이제 말하였습니다. 이 효과는 제너레이터와 디스크리미네이터가 서로 공유하는 토큰 임베딩을 사용하여 훈련하는 과정에서 MLM 방식과 이제 RTD 방식이 서로 다른 훈련의 목적을 가짐으로써 그 두 목적이 충돌하면서 이제 모델 훈련에 영향을 주어 생기는 효과로 훈련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모델의 성능을 손상시킨다고 분석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두 모델의 각각 분리된 임베딩 벡터를 이제 사용하게 되면 파인 튜닝 시 바닐라 일렉트라보다 낮은 성능을 보인다는 것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 터그 오브 워 효과를 피하면서도 이제 임베딩 벡터를 공유하는 장점을 가지기 위해서 논문에서는 Gradient Disentangled Embedding Space 방법을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백그라운드에서는 이제 트랜스포머와 디버타 그리고 일렉트라 모델의 구조와 학습 방식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설명이 되어 있었는데 디버타 V3 모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델 설명에 앞서 핵심 구조를 할 수 있는 디버타 모델의 연구에 대해서 이제 모델 구조를 중점적으로 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타는 21년도 ICLR에서 MS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으로 이제 Disentangled Attention, 줄여서 DA라고 하는 구조와 Enhanced Mask Decoder라는 구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버트 모델을 개선한 연구입니다. 두 구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Disentangled Attention은 이제 입력 시퀀스를 구성하는 토큰들의 위치에 따른 의미 정보를 좀 더 잘 학습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었고, 이제 Enhanced Mask Decoder는 시퀀스에 토큰들이 가지는 문법적 관계성을 학습하기 위해서 마지막 레이어에 이제 적용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제 토큰 사이의 어텐션 웨이트는 컨텐트 외에도 상대적 위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며 포지션 투 컨텐트 관계도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였습니다. 예시로 딥러닝이라는 단어가 있을 때 딥과 러닝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위치가 바로 옆에 위치할 때 이제 단어 간의 의존성이 더 커진다는 점이 이제 점이 있으며 이제 이와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즉, 어텐션 웨이트와 릴레이티브 포지션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논문에서는 시퀀스 내 두 포지션 i와 j에 대한 어텐션을 컨텍스트 벡터와 릴레이티브 벡터를 이제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하였습니다. 이제 해당 식이 수식 2 부분에서 이제 보실 수가 있으며 두 벡터를 사용한 크로스 어텐션으로 어텐션 웨이트를 수식 2와 같이 이제 표현이 하게 되면은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로스 어텐션이 이제 4개의 컴포넌트로 이제 분해가 되어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분해된 컴포넌트에서 빨간색 상자에 해당하는 이제 포지션 2 포지션의 수식은 앞단에 포지션 2 컨텐트와 컨텐트 2 포지션 수식을 통해 충분히 고려가 되기 때문에 제외될 수 있으며 두 벡터의 크로스 어텐션은 수식 4와 같이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수식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수식 2는 이에 그 언급된 이제 P2C는 이제 포지션 2 컨텐트 같은 경우에는 쿼리로 사용된 릴레이티브 포지션에 대해서 시퀀스에 있는 다른 컨텐트 사이에 가중치를 모델링한 것을 의미하며 이제 컨텐트 2 포지션의 경우는 이와 다른 이제 이거의 반대의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가중치를 모두 고려를 해야 이제 컨텐트와 포지션 사이에 충분한 관계성을 모델링할 수 있음을 말하였으며 이것을 이제 쿼리 키 밸류의 이제 다 프로덕트 연산으로 이제 표현하게 되었을 때 수식 4처럼 이제 표현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이제 수식을 구조화하면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버트 모델과 비교를 하였을 때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 모델의 레이어에 입력하기 전 임베딩 벡터 생성 단계에서 포지션의 정보를 더하는 버트 모델과 달리 인코더 레이어 안에서 포지션 정보가 입력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전체 디버터 모델 구조를 이제 보여드릴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한 번만 포지션 정보가 입력되는 버트 모델과는 달리 디버터는 이제 인코더 레이어마다 릴레이티브 포지션 정보를 입력하여 가중치를 계산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다음으로 Enhanced Mask Decoder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Disentangled Attention에서 이제 Relative Position을 사용하여 Attention Weight를 계산하고 이제 의미 정보를 학습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토큰 간의 관계성에는 이제 의미 정보 외에도 문법적 특징이 함께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문법적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이제 Absolute Position에 대한 정보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이제 논문에 언급된 문장을 예로 해서 설명해 드리면 New store opened beside the new mall이라는 문장이 있을 때 이 문장에서 스토어와 몰이 마스킹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은 두 단어 모두 new 뒤에 위치하기 때문에 릴레이티브 포지션만으로는 두 단어를 구분하기에 정보가 부족하게 됩니다. 여기서 스토어는 문장의 앞에 위치하며 이제 주어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문법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디버터 모델에서 문법적 특징을 학습하기 위해 마지막 레이어에 Absolute Position Embedding을 사용한 Enhanced Mask Decoder 레이어를 이제 적용하여 보완을 하였습니다. 구조를 이미지로 보시면 원래 12번째 인코더 레이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두 개의 Enhanced Mask Decoder 컨텍스트 레이어로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을 통해서 이제 이 약으로 하면은 EMD 레이어는 이전 레이어들과 마찬가지로 릴레이티브 포지션은 동일하게 입력을 받으며 첫 번째 EMD 레이어에서만 이제 Absolute Position Embedding과 이제 11번째 레이어의 출력으로 나온 히든 스테이트 임베딩을 더하여 입력을 받아 이제 i로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i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EMD 컨텍스트 레이어의 아웃풋이 i로 들어가게 되며 나머지 h와 p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 이전 첫 번째 레이어와 마찬가지로 이제 히든 스테이트 임베딩과 릴레이트 포지션 임베딩이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다시 디버타 V3 연구로 넘어와서 지금까지 설명한 디버타 구조가 디버타 V3에서는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버타 V3의 핵심은 디버타 모델에 이제 일렉트라 구조를 적용을 해서 기존의 MLM 트레이닝에 이제 RTD 트레이닝 방식을 함께 수행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방식은 그림과 같이 제너레이터, 디스크리미네이터 구조를 바탕으로 하며 논문에서는 제안한 방법을 포함해서 총 3가지 학습 방식을 이제 시험하여 비교하였습니다. 먼저 그림에서 앞에 두 방식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형태로 A 구조는 바닐라 일렉트라를 그대로 사용한 이제 임베딩 쉐어링 방식이며 그림 B는 백프로퍼게이션을 각각 수행하는 노 임베딩 쉐어링 방식이 되겠습니다. 각각 약어로 ES 방식과 NES 방식으로 뒤에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C 구조 같은 경우가 이제 논문에서 제안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구조로 모델을 훈련을 하였을 때 왼쪽 그림은 MLM 트레이닝에서의 수렴 속도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며 오른쪽의 표는 그 파인 튜닝 이후 두 가지 태스크로 이제 시험을 했을 때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ES 메서드는 왼쪽 그래프의 붉은색 상자에서 보는 바와 같이 NES 메서드보다 수렴 속도가 느린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RTD 트레이닝 방식이 MLM 트레이닝 학습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보았으며 이것을 이제 그레디언트 충돌이라고 서술을 하였습니다. NES 메서드는 인베딩 벡터가 분리된 만큼 이제 MLM 트레이닝에서 더 빠르게 수렴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이제 오른쪽 이제 성능을 나타내는 두 번째 테이블에서 주황색 음영에서처럼 이제 두 가지 태스크에서 ES 대비 낮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모델의 훈련 속도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이는 그 모델의 훈련 속도에서는 이제 임패딩 쉐어링 방식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은 있으나 성능적인 부분에서 제너레이터 임패딩이 디스크리미네이터의 파라미터 업데이트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ES 메서드와 NES 메서드가 가지는 성능면, 학습 속도면에서 장점만을 취하기 위해 논문에서는 Gradient Descent Embedding Shearing 메서드를 이제 제안을 하였습니다. 약어로 GDES 메서드라고 이제 표현을 하였으며 피겨 1의 C에서 볼 수 있듯이 두 트레이닝 방법의 이제 백프로퍼게이션은 서로 분리가 되어 있으나 MLM 트레이닝으로 얻어진 이제 제너레이터 임베딩을 이제 RTD 트레이닝에 이제 앞단에 추가를 해서 임베딩 정보만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에서는 피겨 C에서 파란색 음영으로 표현한 부분이 이 제너레이터 임베딩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너레이터 임베딩은 이제 RTD 백프로퍼게이션에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음으로써 두 트레이닝 메서드의 목표를 완전히 분리한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이제 GDES 메서드는 MLM 트레이닝 속도는 NES와 같이 빠르게 수렴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동시에 두 개 태스크에 대해서 파인 튜닝한 결과 또한 세 가지 구조 중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이제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속도면뿐만 아니라 이제 GDES와 ES를 비교를 하였을 때에도 이제 보면은 GDES가 ES보다 더 이제 높은 성능을 이제 달성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제 그레디언트 충돌이 성능면에서도 이제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실험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버타 V3 모델은 이제 파라미터 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라지 모델, 베이스 모델, 그리고 스몰 모델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그 실험에서 이제 모델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제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설정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화면의 테이블 3는 이제 갤로 태스크에서 성능 테이블이며 테이블 4는 이제 QA, NER 그리고 NLI 태스크에서의 성능 테이블입니다. 이 실험 테이블에서 이제 인상적인 부분으로는 이제 테이블 3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사한 모델의 크기에서는 소타를 달성을 하였고 테이블 4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디버타 모델의 그 라지 모델과의 성능을 비교를 하였을 때에도 대부분의 태스크에서 이제 메가트론보다 더 이제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점이 있습니다. 테이블 4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사항으로 디버타 V3의 이제 모델 크기는 나와 있지 않으나 이제 메가트론 모델의 336 밀리언 파라미터를 가지는 모델과 이제 유사한 크기임을 보았을 때 이 빨간색 박스로 이제 표시한 것처럼 이제 약 10배에 가까운 크기 차이에도 불구하고 라지 모델에 이제 준하는 성능을 이제 보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5는 스몰 사이즈 모델에서의 성능 비교이며 테이블 6는 다국어 모델 태스크에서 이제 성능을 이제 비교한 테이블입니다. 두 실험 모두 논문에서 제안한 모델이 소타를 달성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디버타 모델의 일렉트라에서 사용된
RT 트레이닝을 이제 결합한 구조를 가진 디버타 V3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바닐라 일렉트라 모델의 훈련 방식이 터거 보호 효과에 의한 성능과 훈련 속도 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이제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으며, 그레디언트 디스탱글드 임베딩 쉐어링 방법을 사용을 한 훈련 방법의 개선을 이제 제안을 하였고, 여러 NLU 태스크에서 이제 실험을 통해서 우수한 성능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라지 모델들과의 비교를 했을 때도 이제 준하는 성능을 이제 가지는 것을 보여주며, 이제 효율적인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의 연구의 중요성과 이제 가능성을 제시를 하였고, 이것으로 논문을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스터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